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낭송, 카카오 채널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인생의 봄이 언제인가? 다시 또 봄이다. 인간의 봄은 따로 정해 있지 않으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인생의 길이 바로 여기니까. 삶과 사랑의 봄은 언제나 우리가 맞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계속되니까.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적당한 가격을 측정하지 못하면 위험에 빠진다. 능력 이상의 고가의 컨설팅보다 오히려 무료 컨설팅이 더 위험하다. 무료로 봉사하려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그는 무료를 핑계로 당신을 유혹해서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버킷리스트를 지워라. 마지막 질문을 쓰며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중 하나는 왜 버킷리스트를 만드는가에 대한 것이다. 나는 리스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리스트로 쌓일 틈이 없다. 정말 하고 싶다면 왜 지금 하지 않는가?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가? 가장 예쁜 옷을 죽기 전에 입으려고 옷장에 보관만 하는 사람이 있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먼 훗날에 먹으려고 기약 없이 냉동시키는 사람이 있나? 삶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왜 삶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가? 삶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 자신이 허락하면 된다. 늙는 건 슬픈 일이다. 하지만 가장 슬픈 노년은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삶이 시킨 일만 반복하며 해낸 인생이다. 물론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없는 99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작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당장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 믿고 시작하자. 당신만의 하나를 찾아라. 옷장 깊숙이 넣은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어라. 오늘부터라도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버킷리스트를 지워라. 대신 하고 싶은 그걸 지금 당장 시작하라. 주변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선택이니까.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쓰는 사람. 영감이 떠올라 1시간을 투자해 글을 써서 SNS에 포스팅을 하고 바로 다시 읽으며 검토한다. 기준은 하나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아무리 오랫동안 쓴 글도 바로 삭제하고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 글이 내게 아무리 많은 이득을 줘도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코로나 이후로 확진자가 된 후에 살이 확진자가 되었다는 식의 표현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내 글에서 아무리 빛나는 역할을 할지라도 나는 이것 하나를 쓰고 싶지 않아서 모든 글을 지우고 있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확진자 자체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세상에는 확진자가 된 후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생을 달리한 그들을 사랑했던 가족이나 지인에게
확진자라는 표현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거운 표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수할 수도 있다. 그런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 글을 어떻게 쓰나. 맞다. 좋은 지적이다. 그래서 글 한 줄 쓰는 게 어려운 거다. 그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하나하나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어제보다 조금은 나은 글을 쓸 수 있어서 그렇다. 오늘도 쓰는 삶은 정말 어렵다. 그러나 결코 힘든 것은 아니다. 뭐든 어려워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나는 내년에는 더 어렵게 쓸 것이고 10년 후에는 더욱더 어렵게 쓸 생각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2022년 3월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1%만 생산하며 살아가는 농밀한 삶. 매일 원고지 50매, 그러니까 단행본 한 권 분량의 15분의 1 정도를 쓴다. 2주 동안 쓴 원고를 모아도 책 한 권을 낼 원고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써낸 원고를 모두 책으로 내려고 작정만 하면 매년 30권도 넘게 낼 수 있지만 참거나 자꾸만 뒤로 미룬다.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1년에 책을 3권 정도만 내는 나를 보며 다작이라고 하지만 그것마저 30권 이상도 낼 수 있지만 참고 숙성하며 자꾸만 뒤로 미룬 결과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니 내가 숙성하기 위해 미룬 원고를 만약에 모두 냈다면 혹시 내 인생을 바꿀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최대치의 10%만 생산하며 살아야 인생이 농밀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때로 어리석다. 늦은 저녁, 라면과 치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이 입에 넣고 잠든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칼로리를 태운다며 운동에 2시간을 투자한 자신의 의지를 대견하게 여기지만 결국 정리하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생의 2시간을 낭비한 것에 불과하다. 먹지 않고 잤다면 그 2시간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덕분에 운동을 했으니 그게 성과가 아니겠냐? 라며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운동도 결국 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치의 일종이다. 나도 매일 2시간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동시에 독서와 집필을 하고 있지만 페달을 돌릴 힘이 없다면 이런 지적 사치를 즐기지 못했을 것이다. 먹고 싶다고 혹은 먹을 수 있다고 다 먹고 살면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말도 그렇다. 그래, 정말 힘든 건 바로 말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고 살 수는 없다. 그럼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고 있다고 혹은 알고 있다고 그걸 다 꺼내며 살 수는 없다. 내가 낼 수 있는 책의 10%만 세상에 내놓는 것처럼 충분히 내면에서 숙성하고 검토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다. 말은 언제나 입 밖에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막아야 한다. 물론 10%라는 숫자도 나는 과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5%, 3년 후에는
1% 정도로 자꾸만 줄일 생각이다. 할 수 있지만 그걸 내면에서 자꾸만 숙성하며 낼 수 있는 1%만 생산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는 농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은 그렇게 깊이를 더하고 공들인 삶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자기만의 색으로 더 빛난다. 글쓰기를 하려는 당신에게 당신이 글쓰기를 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 이건 쓰는 나의 다짐과도 같다. 하나, 모든 가정의 상비약처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콘텐츠를 나는 책으로 정성을 다해 엮어서 쓴다. 둘, 글이 완전해지는 때를 기다리지 말라. 초보 작가는 같은 주제로 5분을 쓰든 5시간을 쓰든 결과에서 별 차이가 없다.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완벽해지지 않으니 생각나는 대로 짧게라도 틈틈이 써라. 셋, 멋진 글을 기대하지 말라. 아무도 너에게 멋진 글을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 수준을 최대한 낮춰야 쓸 수 있다. 너의 하늘이 아니라 너의 바닥을 보여줘라. 넷, 이런 글 읽을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써라. 다섯, 가서 안 쓰고 뭐하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0월 3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하는 게 좋아. 그게 후회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